자,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극적으로 우승한 팀들이 있죠. 극적으로 우승한 팀 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도 근자에 생각나는 거는 그 맨체스터 시티예요. 아구에로 이거. 예. 그거는 아마 극적인 우승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드라마틱했었던 우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승이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서 패배 팀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뭐 기억나는 드라마틱한 우승 있나요? 드라마틱한 우승은 많죠. 포항. 네. 마지막 김원일. 네. 우리 또 원일이 형님 저희가 그렇지. 또 축구를 열심히 배우고 맞아요. 있는데 원일이 형님이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그렇지, 기억나네요. 진짜 울산에게 아주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었던 그 우승도 저는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런 우승 사례들을 한번 겪으면 그 팀 팬들은 이제 영원히 매료될 수밖에 없죠. 절대 잊을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진짜 그때의 약간 제가 뭐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환각처럼 진짜 휙해. 그런 임팩트가 주는 그 매력이 또 맞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드라마틱한 막 정말 뭐 추가 시간 막 결승골 이런 우승도 있었지만 이 우승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이게 뭐 시련을 겪다가 그걸 극복하고 우승을 했었던 팀들이 조금 더 팬들한테는 감동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뭐 초반부에 어렵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따라잡는다거나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 5팀을 다뤄볼 겁니다. 예. 이 5팀 안에 안 들어간 팀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우승은 정말 그래도 임팩트가 좀 있었다. 라는 클럽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동화 같은 우승의 끝판왕이죠.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가 우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죠. 중간중간에 프리미어리그 어떤 프로그램들에서도 레스터시티가 우승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닐 거다. 이게 후반부 가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현실이 됐죠. 네. 물론 사실 레스터시티도 그러니까 거대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 자본 없이 그냥 생짜배기로 우승한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캐리고 따지면 뭐 시민구단이 우승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고. 근데 하지만 이 팀이 리그에서 우승을 경력을 막 여러 번 가지고 있고 이런 팀은 전혀 아니었잖아. 그리고 네로라 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그때 팀에 있었냐? 이렇다고 그것도 아니죠. 조금 애매하죠. 이 시즌에 스타들이 생긴 거지. 그때 뭐 제이미 바디, 리아드 마레즈, 그다음에 캉테, 앵골로 캉테. 예. 그리고 사실 그때는 드림쿼터도 잘했고. 예. 그런 이 선수들이 있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라니에리 감독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준우승만 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감독이 이 이름은 막 유명하다 할지라도 우승 커리어를 막 휘날리면서 이런 감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 리그에서의 그런 거니까 그치. 하부 리그에서 우승 커리어는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메이저라고 할 수 그렇지. 있는 그런 대회에서의 우승 커리어는 조금 없었던 감독인데 이 레스터 시티를 우승시키면서 정말 단번에 이제 드디어 라니에리가 이 동화 같은 우승을 그렇지. 이뤄냈구나라고 맞아. 평가를 받았었고 이때 이제 같이 경쟁했었던 게 토트넘 그리고 아스날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리그를 쭉 보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우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스날도 다 그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안 됐죠. 네. 그리고 토트넘도 마지막에 힘이 쭉 빠지면서 결국 그 시즌 아스날이 2위를 했습니다. 맞아요. 토트넘이 이제 3위로 내려왔고 그래서 레스터 시티의 이 동화 같은 우승은 비교적 최근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일 최근입니다. 네. AS 로마의 14년 만의 트로피. 그 로마도 콩라인의 대표주자입니다. 대표주자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이제 뭐 스쿠데토를 들어올린 기억은 있었지만 그 시기가 오래됐고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대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초대 대회잖아요. 맞아요. 초대 대회 우승 타이틀을 누가 가져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여기에 우승 후보로 꼽혔었던 팀들이 꽤 있어요. 근데 토트넘은 결국 몰스패처리 되면서 그치. 조기 탈락을 해버렸고 네. 그래서 로마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됐다. 결국엔 무리뉴가 UEFA 대항전에 가지지 못한 트로피는 없습니다. UEFA 유로파 컨퍼런스, UEFA 유로파 리그,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회를 모두 우승한 정말 전무후무, 뭐 후무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전무했었던 이런 기록을 무리뉴가 가지게 됐고 전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초대 대회이기 때문에. 초대 대회니까 초대 우승자들은 무조건 역사에 남아요. 네, 그래 AS 로마가 14년간 트로피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 로마에게 정말 이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다는 것 자체가 로마 팬들도 그렇고 원래 무리뉴도 진짜 우승 청부사였거든요. 그럼요. 가는 팀마다 트로피를 계속 다 땄으니까. 땄죠. 근데 정말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결승도 형철이가 중계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찬이 오르고 찬이올로. 약간 부진하다가 또 이제 막판에 또 이제 또 결승전에서 또 활약을 해주고 이런 또 나름의 감동 스토리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승은 정말 이 기적 같은 우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논할 때 빠지지 않죠. 첼시. 첼렘덩크. 첼시는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등장한 다음에 리그는 진작에 먹었고
근데 유럽 대항전을 날고기던 무리뉴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챔스를 따진 못했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지금 맨시티가 사실 비기어가 굉장히 필요한 팀이거든요. 맞아. 저는 그때 첼시도 물론 이제 그때 첼시 좀 안 좋았어요 리그에서. 그 1-1-2 시즌이 네. 안 좋았던 시즌이긴 한데 리그에서는 진짜 스페셜 원 최소 실점하면서 우승해버리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이 그 양분했었던 그 프리미어리그 그걸 판도에 깨버렸죠. 첼시랑 로만의 네. 자본에 힘입어서 첼시라는 클럽이 들어와 버렸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축구 볼 때 제일 라이벌리로 좀 재밌었던 매치는 맨유 첼시였어요. 네. 맨유 첼시 한다고 하면은 진짜 밤에 그랬죠. 다 깨어 있고 이랬었는데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안드레비아스 보아스 감독이 경질이 됐죠. 안비보. 네, 안비보가 경질이 되고 왔었던 게 이제 디마테오 감독 대행인데 경기력도 안 좋았고 리그는 이 시즌이 최종 순위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지. 네,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나폴리 경기 뒤집은 거 시작으로 예. 여기에 벤피카 잡았고 4강에서는 그 유명했었던 토르스의 그 일십을 그렇죠. 이 바르셀로나 이기고 그리고 결승에서는 하필 또 UEFA 챔피언스리그 2회 결승 무대가 알리안츠 아레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홈이야. 홈이었어요. 근데 이 바이에른 뮌헨을 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잡아내고 그토록 염원했었던 비기어를 소년 명수가 땄죠. 제가 이 시즌을 보고 이제 좀 첼시에 애정이 그래. 생겼죠. 요때 첼시 팬 된 분들 많아요. 남자의 팀 아닌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디마테오 감독의 어떤 행보를 보면 나는 실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운때가 맞아요. 아 진짜. 왜냐면 이 사람은 운때가 맞은 거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이라고 저도 운이라고 때문에,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첼시는 정말 이때 진짜 팬 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저희가 이 다음에 언급할 클럽도 이 사건 때문에 국내 팬덤이 굉장히 많이 생긴 클럽입니다. 리버풀. 네, 리버풀. 이스탄불의 기적. 0405 시즌이죠. 그렇죠. 라파 베니테스 감독 하에서 일어났었고 이때 이제 AC 밀란한테 3-7 하면서 끌려가다가 이때 밀란은 유럽 최강의 위치에 있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거를 뒤집고 우승을 한다 이런 느낌은 3대0 되는 순간 아예 끝났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를 돌이켜 보면은 밀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당연히 수가 안 되죠. 없어요. 예. 근데 제라드가 추격골 넣고 스미체르 여기에 알론소가 골 그렇지. 넣으면서 3대3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승부차기에서는 또 셰우첸코가 이제 실축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춤덱 네. 예르지 두덱이 그렇죠. 그때 춤사위 때문에 두덱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이 리버풀이 올라오는 과정도 보면은 조벨레선에서 올림피아코스를 만났는데 그때 히바우드가 올림피아코스에 그래. 있었거든. 근데 제라드가 막판에 골 못 넣었으면은 그 못 올라왔어요. 엄청난 중거리 슈팅으로 네, 거기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 올라와서 유벤투스 잡고 첼시 잡았고 첼시 잡고. 이때 그 유령골 네, 루이스 진짜. 가르시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례로 꺾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스토리 역시도 결승만 그랬죠. 되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단계도 진짜 좀 팬들의 가슴에 뭉클하게 할 만한. 그리고 이 시즌이 국내 팬들에게 되게 임팩트 있었던 건 박지성 선수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때 밀란이랑 PSV가 경기를 했었는데 박 선수가 꼭 골을 넣었죠. 그러다가 결승에는 밀란이 올라갔는데 이제 결승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리버풀이 이렇게 우승을 그치. 해버린다? 팬들이 그래서 생기지. 국내에 리버풀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이 경기 덕에 제라드가 첼시로 이적할 뻔하다가 리버풀이 이제 잔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트로피는 제라드다. 네. 네. 맞아. 이 트로피 되는 거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언급할 클럽은 전북현대입니다. 옛날에 전북현대 역전 잘하고 그랬잖아. 그렇죠. 역전의 명수라는 네.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은 전북을 연고지로 하는 팀 중에 역전의 명수가 하나 더 있어요. 군산상고. 이게 야구거든요. 아, 그래? 근데 군산상고 야구도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나 이건 잘 몰라서. 근데 그렇구나. 이제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때 시나리오인데 2005년 최강 감독이 부임을 하죠. 그 전까지 전북은 진짜 승점 자판기였습니다. 좀 약한 팀. 저 어렸을 때 전주 종합경기장으로 경기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전북 선수를 보러 온 팬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대전 시티즌, 이관우, 김은중, 최은성 스타가 많았잖아. 그리고 뭐 수원 오면 뭐 고종수, 그렇지. 뭐 서정원 예. 이런 선수들 보러 가고 포항 오면 이동국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전북의 위상을 진짜 좀 끌어올린 대회가 바로 이 대회였습니다. FA컵 우승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고 왜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었냐? 조별레선은 되게 생각보다 무난하게 뚫었어요. 네. 근데 8강 상하이 선언을 만났을 때 1차전 0대1로 졌는데 2차전에 역전. 4대2 역전했고 그래. 4강 상대가 울산이었습니다. 이때 울산 이천수 그 미쳤을 때 아, 울산이거든요. 그래. 근데 이것도 2차전에 역전했지. 1차전에 2대3로 졌어요. 네. 근데 2차전에 4대1로 역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역전의 명수 타이틀이 붙고 결승전에서는 합산스코어 3대2. 이때 이제 그 제칼로가 골을 넣고 이제 또 굉장히 또 분칼로라는 별명으로는 그 네. 세레머니를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클럽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서 그런 말이 많죠. 현대자동차가 이때부터 시각을 다르게 하기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전북의 이미지는 이때가 스타트를 해서 만들어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대회를 우승하고 3년 뒤에 구단 창단 최초로 또 우승 트로피를 그렇죠. 리그 우승 트로피를 네. 들어올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5팀이 아마 기억하시는 팬분이 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오랫동안 이 K리그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결국은 태연이도 또 관련이 있는 그다음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준효가 뭐 느낌이 약간 플레인 코치 느낌인데 김수겸이야.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준효가 있고 강준호, 최호석 그리고 정성민이 있는 광동 프릭스가 첫 번째 이 K리그 챔피언십의 초대 우승자가 됐습니다. 네. 초반부에는 조금 굉장히 부드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덜컥거리는 게 삐걱거리는 게 있었어. 있어요. 왜냐면은 정성민 선수 초반 폼이 생각보다 그치. 안 올라왔었고 맞아. 최호석은 뭐 초반부터 워낙에 잘했고 강준호도 발동 걸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살짝. 필요했고 예, 그리고 박준효는 이제 2번 남았거든요. 예, 박준효 2번 나왔는데 이제 1승 1패. 근데 네. 첫 번째 나왔을 때 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광동이 우승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광동이라는 팀이 이제 전명은 이제 아프리카 프리스. 맞아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또 봉훈이가 있었었죠. 선수로 있었을 때. 근데 그때 보면 준우승도 없었고 EACC, FECC 다 하면은 맨날 3위만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팀이. 우승이랑 좀 연이 없어. 네, 그래서 우승 언저리에만 항상 맴돌. 제가 준우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네. 좀 어떤 느낌이었냐.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는 우승 언저리에만 있는 그런 느낌이 강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팀명 바꾸고 진행된 이 첫 번째 리그에서 초대 우승을 어떻게 보면 광동 프릭스가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박준효 선수 개인으로 인스타그램 보면은 선수 박준효한테 우승이라는 커리어는 없을 줄 알았다라는 그런 또 이제 소회를. 그래서 이제 끝나고 좀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고. 네, 그렇죠. 이래저래 박준효 선수는 이제 선수라는 타이틀을 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팀에는 좋은 선수도 있지만 좋은 감독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박준효 선수는 반 감독이야. 저는 감독 진짜 네. 김수겸이야. 상향의 김수겸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잘해줘. 그리고 이 친구가 또 펩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 맨시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완벽함을 항상 추구한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명실상부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던 최우석. 그리고 영입생, 이적생이라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떨쳐내는데 성공했었던 정성민. 그리고 저는 보면 볼수록 강준호가 강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많이 원조 들어요. 에이스죠. 네. 원조 에이스의 품격을 또 강준호 선수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가 조합된 결과물은 정말 이 첫 번째 리그 우승 트로피라는 결과물로 남게 되지 않았나. 여기 지금 선수들 전적이 쭉 보이시죠? 최우석은 뭐 압도적이죠. 7승 3무 무패. 무패로 끝났어? 네, 무패로 끝났고. 근데 인터뷰에서 본인 얘기했죠. 무승부가 별로였다. 아. 전승으로 우승하겠다. 아. 그 얘기를 또 이 본인 실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최우석 선수는 저는 이번 이 K리그 챔피언십에서 한 거 보면 그런 말 할 맞아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보고요. 강준호도 7승 2무 2패 승률은 같아요. 이제 패가 2번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정성민 선수도 발동이 약간 늦게 걸렸지만 결국 5승을 좋았어. 따냈고 네. 박준효도 어쨌든 또 승리를 하나 챙겼으니까 이게 뭐 정말 시너지가 저는 잘난 팀이 바로 광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고요 하석주 왼발 왼발의 달인 그렇죠. 됩니다. 오른발로 패스 이동국. 주고 박주영 강준호의 박주영 TKL 박주영은 사실상 양발입니다. 네. 김시경 단독입니다. 네. 자 개인 기록 위에서 득점 필요한 최호석이고요. 박스 들어왔습니다. 앞쪽에서 이야. 올려주고 뒷방울. 최우석 최우석입니다. 2대2 동점. 야, 이 값을 이지선 다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마무리 짓는 플레이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여기서 로빈스로 패스를 선택하는 선택지도 엄청난 선택, 엄청난 판단의 최우석입니다. 네 이게 지금 CQW의 어떤 테크닉이 가미된 예. 로빈스루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집중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동 프레스 선수들이고 자, 끝까지 정성민도 갑니다. 보여주나요? 끝까지 백승원 끝까지 와서 아래쪽 윤빛가! 윤빛가 다시 한 번 앞서 나갑니다. 정성민. 야, 이거는 거의 라스트 미닛 골이에요. 시간이 없을 김승섭입니다. 야, 이 K리그 최초 챔피언이 된 주인공을 소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트로피 주인공 바로 광동 프렉스입니다. 아직 승강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즌 1은 이렇게 뭐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저희도 요 다음 시즌도 바로 사실 거의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또 준비를 바로 해야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이제 프리미어리그 해외 축구 시즌이랑 좀 겹칠 거라서 저희가 더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이 K리그 챔피언십 시즌 1 하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번 대회만 놓고 봐도 뭐 곽준혁이나 그치. 최호석 같은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 보는 맛도 있었고 뭐 그리고 김시경 같은 선수들 떠올랐고 그렇죠. 여기에 뭐 사실 김관영이나 관록의 김승섭 그리고 뭐 김정민 예. 여기에 뭐 이제 방금 언급드렸었던 박준효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도 저는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대전이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그 하면서 이제 옆에 보석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시즌 2 때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시즌 1 뭐 이렇게 영상을 저희가 또 같이 했던 건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2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할 거고 2도 저희 중계진이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같이 놀러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박윤성 쪽도 마찬가지예요. 눈망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한데 예. 앞서서 김건우 선수가 좋은 경기를 일끔일끔. 보여줬고 눈치를 본다는 뜻이죠. 네. 황덕현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네. 박윤선 선수도 알 거예요. 자기가 경기하는데 황덕현이 한다.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썩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죠? 왜냐면 박윤성 선수 보면 엄청 놀리더라고요. 그 제일 비호감 중에 한 명이 황덕현인가요? 훈수 두는 사람. 훈수 두는 예. 사람. 박윤성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황덕현 해설위원이 미울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2무 8패. 사실 실제 축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저런 패스 어떻게 수비수가 반응합니까?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지인의 삼촌이 김태현 선수를 좀 변호하시는 건가요? 우영우 변호사예요? 봉병봉 변호사입니다. 네. 거꾸로 해도 봉병봉. 네네네. 혀가 꼬이네요. 저 새집냐? 제일 많이 좀 의지가 됐다 하는 사람 누군가요? 사실은 준효 형인데 이제 지금 강민호 선수 본인이 가리켰는데 예. 최우석 선수는 3명의 형들 중에 누가 제일 좀 믿음직했어요? 저도 준효 형이 가장 예.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이제 선수 자리를 이제 관두게 될 것 같아서 뭐 앞서 질문해주셨던 것처럼 다음 시즌을 각오는 제가 뭐 드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8년 만에 1위라는 걸 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뭐 많이 한 건 없지만 동생들이 이렇게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동생들에게 좀 고맙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 세상과도 같았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 1위를 좀 바치고 싶습니다.